이번 영상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쉬운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로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한다. 1. 세포의 노화 2. 잔존 능력의 저하 3. 회복 능력의 저하 4. 비가역적 진행 5. 면역 능력의 저하. 정답은 5번인데요.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면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고 이 질병이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정답 5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1. 노인복지관 2. 노인복지주택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공동생활가정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의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셔야 하고요. 이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고 하면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답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친구에게서 들었다며 음란한 농담, 엄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도 그런 유형의 농담을 해보라고 한다. 1.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간다. 2. 하던 일을 계속하며 못 들은 척한다. 3. 어떤 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묻는다. 4.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이야기한다. 5.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크게 화를 낸다. 지금 대상자는 언어적인 성희롱을 요양보호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는 것처럼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해야 하고요. 단호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답 4번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개인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피로 정도 2. 어두운 조명 3. 평평하지 않은 바닥 4.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5.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정답은 1번인데요. 어두운 조명이라든가 평평하지 않은 바닥은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 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는 작업적 상황 요인입니다. 정답 1번 피로 정도인데요. 이 외에도 개인적 요인으로는 키와 몸무게, 숙련도와 적응도, 근력과 요추, 운동 상태, 정신 건강 상태, 과거 질병력 등이 있습니다. 정답 1번 피로 정도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한다. 1. 관리자의 지지 2.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3. 업무 지침 제공 4. 동료 지지 체계 지원 5. 정기회의와 의사소통 체계 확보. 정답은 4번인데요.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은 완전히 새롭게 삽입된 내용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동료 지지체계 지원은 동료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고요.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 동료 지지체계 지원입니다. 노인 영양 부족의 지표로 옳은 것은 1. 급성 또는 만성 질환 2. 인지 수준 변화 3. 알코올 중독 4. 적은 식사량 5. 약물 사용. 영양 부족의 지표는 체중 감소라든가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이거나 배변의 양상 변화, 또 피로, 인지 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등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너무 적은 식사량, 약물 사용 등을 포함해서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라든가 고령, 사회적인 고립, 빈곤, 우울,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 등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입니다. 이렇게 지표와 위험 요인을 따로 공부해 두시는 시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답 2번 인지 수준 변화가 영양 부족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 대화 중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소통 방식은 대상자 돌아가신 영감님 때문에 통 잠을 못 자. 요양보호사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시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1. 감정 공감 2. 존경과 관심 3. 적극적 청취 4. 정보의 제공 5. 증상 완화 보조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정답 증상 완화 보조인데요. 잠을 못 자서 몸이 힘들 때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 증상이 조금 좋아집니다. 참고로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시죠는 감정 공감에 해당합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밤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3. 화장실의 조명 밝기는 은은하게 해준다. 4. 화장실 주변에 예쁜 소품들을 깔아 분위기를 따뜻하게 한다. 5. 변기 앞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대상자가 이용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인데요. 밤에는 화장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등은 켜두어야 하고요.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치워야 하고요.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대상자가 이용하게 합니다. 정답 1번 화장실에 응급배를 설치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은 1일 3회 비운다. 2. 평상시에는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3.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둔다. 4. 소변 양과 색깔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도 보행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정답 5번인데요. 소변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바로 비워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은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그지 않고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낮게 둡니다. 소변 양과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을 합니다. 정답 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도 보행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1. 왼팔, 오른팔, 머리 2. 왼팔, 머리, 오른팔 3. 머리, 왼팔, 오른팔 4. 오른팔, 왼팔, 머리 5. 머리, 오른팔, 왼팔 옷을 갈아입힐 때는 머리나 수액은 항상 중앙에 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요. 임마 복권이라고 해서 옷을 입힐 때는 마비 측부터 입혀드립니다.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팔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머리, 오른팔의 순서입니다. 정답 2번 왼팔, 머리, 오른팔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밀고 나온다. 2. 휠체어의 앞바퀴에 힘을 주어 지지하며 나온다. 3.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4.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나온다. 5. 고개를 뒤로 돌려 가려는 방향을 확인하며 나온다.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버튼에 쉽게 접근하고 나갈 때는 휠체어를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정답 3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입니다. 침대에서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나,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준다. 돌려 눕히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가서 서야겠죠. 그래서 나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가 가장 먼저이고요. 그런 다음에 신체 정렬을 하는데 우선 대상자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하는데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돌렸으면 다음 신체 정렬을 해야 하는데요. 신체 정렬은 항상 상체부터 해주고 뒤 이어서 하체를 정렬합니다. 신체 정렬이 끝났으면 돌려 눕히고요.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답 4번 나, 가, 라, 다, 마의 순서입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가 잘 고정되지 않을 때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받침쇠 2. 앞바퀴 3. 발 받침대 4. 바퀴 손잡이 5. 타이어 공기압. 정답 5번이죠. 잠금 장치가 잘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의치를 담가 둔다. 2.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3.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잔다. 4. 윗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끼운다. 5.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세정제 대신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뜨거운 물이라든가 표백제에 의치를 담그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담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항상 위쪽 의치를 먼저 빼야 하고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데 구강 내 압박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윗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아닌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야겠죠. 정답 5번.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세정제 대신에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침대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게 한다. 2.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침대 난간을 내린다. 3. 부착된 식탁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항상 펼쳐놓는다. 4.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시켜 침대가 흔들려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5.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낙상 예방을 위해 멀리 놓아둔다. 정답은 4번인데요. 침대 난간에 기대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낙상 예방을 위하여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둡니다.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두고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두어서 물건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정답 4번.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시켜 침대가 흔들려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1.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2. 신체활동 지원은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은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4.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5.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 정답은 1번인데요.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자가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산책했던 옷을 세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것 아닙니다.
신체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직접적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접 서비스 활동이고요.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지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을 국에 말아 먹인다. 2.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도록 한다. 3.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유제품을 매일 먹인다. 4. 채소나 육류보다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먹인다. 5. 식사 후 바로 누울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인데요. 밥은 국이나 물에 말아 먹여서는 안 되고요. 물은 천천히 나누어서 마시도록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똑바로 앉아 있게 해야 합니다. 정답 3번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유제품을 매일 먹여 드립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한다. 2.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은행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3.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대행 업무의 불만족 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킨다.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는 정답 5번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드려야 합니다. 치매 노인의 환경 지원 지침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은 안전 안심 지원에 해당한다. 2. 의자, 탁자 등의 소품을 여러 곳에 배치하여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을 한다. 3. 사진이나 개인 물품으로 자기다움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사생활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4.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이다. 5. 바닥재 교체로 인한 위험 대비는 안전, 안심 지원이다. 치매 노인의 환경 지원 지침은 새롭게 들어온 영역인데요. 정답은 2번이고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돌본다라는 얘기는 사람 진압력을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진압력 지원에 해당하고요. 사진이나 개인 물품으로 자기다움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이 아니라 기능적인 능력 지원입니다. 바닥재 교체로 인한 위험 대비는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에 해당합니다. 정답 2번 의자, 탁자 등의 소품을 여러 곳에 배치하여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즉 내가 어느 곳이든지 앉고 싶은 곳에 가서 앉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허무한 생각으로 인해 치매 대상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부담으로 옳은 것은 1. 분노 2. 죄책감 3. 우울 4. 불안 5. 무기력감 정답은 5번인데요. 치매 대상자 가족의 부양 부담 중 정서적 부담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분노는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나타나고요. 죄책감은 과거의 대상자에게 잘못한 일을 되새기며 그때 잘할 걸 하고 후회하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울은 가족들이 치매에 걸린 대상자를 보살피면서 생기는 슬픔이나 낙담, 무기력, 의욕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불안의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정답 5번 무기력감인데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허무한 생각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요양보호사 1. 저 어머니 딸이잖아요. 2. 제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3. 제가 누군지 진짜 모르세요? 4. 어머니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5. 매번 가르쳐 드려도 모르시니 답답하네요. 반복 질문은 대상자가 불안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는 답변이 도움이 되는데요. 정답 4번 어머니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라고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난간 주변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2. 취침 시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3.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는 항상 열어놓고 스스로 음식을 데워 먹게 한다. 4.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세제를 둔다. 5.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예쁘게 붙여놓는다. 정답은 2번인데요. 치매 대상자는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이나 출입구 등에는 야간 등을 설치합니다.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는 바깥에서 잠그거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세제와 같은 위험한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보관을 해야 하고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과일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취침 시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서 낙상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은 1. 실금하면 간이 병기를 데워준다. 2. 몸이 차가워지면 담요를 덮어준다. 3. 섭취량이 감소하면 고형 음식물을 제공한다. 4. 가래가 축적되면 머리를 낮추어 준다. 5. 불안정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실금을 하게 되면 방수포를 깔고 필요하다면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섭취량이 감소하더라도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 섭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되고요. 머리는 높여 주어야지만 숨을 쉬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불안정해 하면 대상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정답 2번. 몸이 차가워지면 담요를 덮어드립니다.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지, 팔찌와 같은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2. 화상이 경미하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다. 3. 화상 부위에 핸드크림을 발라 통증을 가라앉힌다. 4.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얼음물에 담근다. 5.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분의 화상은 간단한 응급조치만 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반지와 팔찌 같은 장신구들은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고요. 화상 부위 위에 핸드크림이라든가 된장 같은 것들을 바르면 안 됩니다. 화상 부위는 얼음물에 직접 닿으면 안 되겠죠. 찬물에 15분 이상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담가 두고요.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분의 화상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 2번. 화상이 경미하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합니다. 대상자에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실어 분당 6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2. 가슴이 약 5cm 깊이로 눌릴 수 있게 강하게 압박한다. 3. 바닥이 부드럽고 푹신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다. 4.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도록 압박한다. 5. 심장에 자극이 가도록 불규칙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정답 2번이죠.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빠르게 해야 하고요.
바닥은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힙니다.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이 되어야 하고요. 숫자를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답 2번. 가슴이 약 5cm 깊이로 눌릴 수 있게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본 난이도 중상에서 중하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